여러분 안녕하세요. 나윤입니다. 오늘은요, 저의 첫 Q&A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. 저는 이제 미국에서 돌아와서 시차 적응하고 또 우리 카카오톡 영어 스터디 미드나잇 소사이어티 강의 준비하고 또 2기가 곧 오픈되거든요. 그래서 오픈 준비하면서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. 먼저 제 뒤에 살짝 보이는 이 실버 버튼, 짜잔! 여러분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요. 실버 버튼을 올해 안에 받을 수 있을 줄 진짜 몰랐거든요. 11월 24일 제 생일 하루 전날 10만을 달성했습니다. 우리 달고나들이 저한테 올해 진짜 최고의 생일 선물을 준 것 같아요. 저희 아빠도 제가 10만 되자마자 카톡 오셔가지고 달고나들이 선물을 줬다고. 네, 정말 맞습니다. 정말 최고의 생일 선물이었어요.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Q&A를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. 여러분들이 질문 진짜 많이 보내주셨는데요. 제가 그 질문들 중에 좀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 것들을 몇 가지 추려서 비행기 타고 오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열심히 적어봤어요. 근데 이렇게 적다 보니까 약간 일기 쓰듯이 되게 제 속에 있는 얘기들을 많이 적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이 Q&A는 제가 얘기하지 않았던 제가 경험했던 일들이나 뭐 요즘의 고민이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빨리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. 첫 번째는요. 요즘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뭔가요? 요즘 가장 많이 하는 생각? 사실 요즘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은 내년에 대한 좀 설렘과 두려움이에요. 내년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예정이거든요, 저의 삶이. 이 얘기는 구체적으로는 다른 영상에서 해볼게요. 그래서 참 설렘도 있고,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되게 크고, 그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. 내년에 대한 생각. 그리고 또 요즘 새롭게 하는 생각은 약간, 인생은 고통이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.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거든요. 근데 최근에 그 말을 조금 알 것도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. 이건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긴 한데 인생은 되게 선택의 연속이잖아요. 모든 게 되게 잘 풀리고 잘 되고 있다라고 할 때에도 내가 놓아야 되는 것들이 생기고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생기더라고요. 그걸 보면서 진짜 왜 인생이 고통의 연속이라 하는지 알겠다. 모든 게 다 완벽할 수는 없는 거구나. 이렇게 뭔가 기쁨과 좌절, 행복과 슬픔, 이 모든 게 약간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가는 게 인생이구나. 이런 생각을 최근에 좀 했습니다. 그리고 또 좀 다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. 제가 너무 요즘 바쁘고 좀 정신이 없다 보니까 감사함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충분히 못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제가 쓰는 그 감사 일기 있잖아요. 이거 제가 대학원 다닐 때는 진짜 열심히 썼는데 솔직히 말해서 올해는 열심히 쓰지 못했거든요. 그래서 이거 다시 아침마다 좀 잘 쓰려고 하고 있고요. 두 번째는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요. 내 앞에 닥친 일이 너무 두렵고 버거울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고민을 보내주시면서 저는 어떻게 하는지 물어봐 주셨어요.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꼭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저는 사실 지난 3년 동안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. 지난 3년 동안 진짜 많이 성장했다는 말이기도 해요. 통대 입시 준비한 거, 통대 다니면서 공부도 했지만 일도 하고 또 통대 졸업하고 나서 통역사로 활동도 시작하고 두렵고 버거운 순간이 진짜 많았어요. 제가 통대 준비할 때도 사실 저는 남들 앞에서 발표하고 앞에 나서서 말하고 이런 거 굉장히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. 그래서 사실은 통역사가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서 나 이거를 꼭 극복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그때 당시에 코로나 시기였는데도 학원에 대면으로 참석을 했어요. 왜냐하면 이제 학생들이 좀 있거든요. 아무리 코로나 때였어도 한 10명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면 통역 수업 때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통역을 해요. 그러면 제 통역 끝나면 선생님이 크리틱을 해주시거든요. 그래서 일부러 학원에 가서 마이크 잡고 통역을 했죠. 근데 정말 얼마나 떨렸냐면 약간 죽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. 약간 이렇게 통역을 하고 마이크를 내리면 그냥 손이 이렇게 진짜 이렇게 떨리고 귀에서 막 삐 이렇게 소리 나서
사실 거의 한 달 정도는 선생님이 어떤 크리틱을 주셨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발표하는 게 저한테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거든요. 근데 한 달, 두 달쯤 지나니까 극복이 되더라고요. 그거를 저한테 되게 고마워요. 그것부터 하지 않았다면 그 이후에 저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은 일어나지 못했을 거예요. 어떤 분들은 발표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?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그때 당시에 제일 무서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통대 다니면서도 수업 때마다 크리틱 받는 것도 사실은 버겁고 힘든 순간들이 오는 일이고, 그리고 처음으로 내 통역을 돈을 받고 이제 서비스로서 제공을 할 때 그 부담감, 중압감 이런 것도 처음으로 견뎌봐야 했고, 또 그 이후로도 조금 더 큰 자리에 가서 통역을 하게 되거나 할 때마다 이제 처음 보는 분에게 이 중요한 자리에서 완벽한 통역을 제공해야 한다는 그 부담감. 그건 아직도 떨치지 못하는 거긴 한데요. 이제 처음에는 지금보다 더 어마무시하게 그 부담감이 왔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죠. 이제 지난 3년간. 근데 이것도 사실 제가 그 발표라는 두려움을 한번 깨고 나니까 약간은 무의식 중에 그래도 나 이거 죽을 것 같아도 버티면 버틸 수 있다 라는 생각이 조금 생겼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만약 포기하고 싶은 일이 있더라도 한 번쯤은 정면 돌파해보는 거 저는 완전 추천합니다. 이제까지 제가 살아온 바로는 도망친 곳에 천국은 없다 라는 말이 굉장히 저는 와닿거든요. 도망치지 말고 부딪히면 그 천국이 오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좋은 결과가 오는 것 같아요. 근데 제 지인이 얼마 전에 인스타에 도망친 곳에 천국이 없다면 제대로 도망쳤는지 생각해보자 라는 글을 올렸는데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 지금 내가 두렵다고 느끼고 버겁다고 느끼는 일이 버텨내야 좋은 결과가 오는 그런 도전 과제인지 아니면 진짜 나를 괴롭히는 도망가야 하는 일인지 자기 합리화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잘 판단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다음은요. 직업 선택에 대한 가치관을 좀 듣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. 그리고 통역사 말고 다른 직업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이것도 물어보신 분이 계셨는데요. 제가 왜 통역사가 되기로 결정을 하고 대학 졸업 후에 바로 통대 입시를 시작을 했냐면요.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되게 확실한 이유이긴 했어요. 첫 번째는 직장 생활을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. 저는 조금 여기저기 관심 분야가 다양한 편이었어가지고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 뭔가 다른 거 하고 싶은 게 생겼을 때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게 조금 걱정이 됐어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영어라는 거에 대한 갈증을 좀 해소하고 싶었어요. 제가 대학교도 이제 영어 통번역학을 전공을 했지만 아직 조금 더 영어를 공부하고 싶다. 뭔가 더 깊게 시간을 두고 영어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다.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. 사실은 다른 일을 하면 이 영어 공부라는 좀 남아있는 숙제를 피해버릴 수도 있기는 했지만 그럼 뭔가 평생 저를 따라다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통대를 가서 이 영어 공부를 끝장내자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영어 공부는 끝장내는 게 없긴 해요. 그냥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래도 그때보다는 마음이 많이 편해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좀 관심 분야가 다양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계속 쌓아야 하는 통역사라는 직업이 저한테 되게 흥미롭게 느껴졌고 잘 맞을 것 같았어요. 실제로 그랬어요. 그래서 그 계속 지식을 쌓아야 하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게 통역사라는 직업이 되게 매력적으로 저에게 다가온 이유이기도 했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 통역사가 되고 나면 어학 실력도 좋아지고 지식도 더 많이 쌓일 테니까 되게 또 다른 많은 기회가 열릴 거라고 생각했어요.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저는 통역사가 제 평생 직업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. 처음 시작할 때부터. 그래서 나한테 그 다음 굉장히 많은 기회를 가져다 줄 만한 직업이고 지금 내가 당장 하고 싶은 어학 공부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직업이고 내가 쌓고 싶은 지식들을 다양하게 쌓을 수 있는 직업이고 그리고 직장 생활을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저한테는 너무너무 매력적인 직업이었습니다. 그래서 도전했어요. 다음은요. 돈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셨어요.
근데 이게 제가 프리랜서다 보니까 저한테 프리랜서는 수입이 불규칙한데 어떻게 돈 관리를 하시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스트레스 받지 않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. 근데 저는 사실 규칙적인 수입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불편함을 못 느끼는 걸 수도 있긴 한데요. 크게 불편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근데 저의 수입 관리, 뭐 재테크 이런 거에 대단한 거는 없는데요. 제 돈 관리에 대한 가치관 이런 거를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절약도 중요하지만 내 가치에 투자하는 거에 좀 더 집중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. 여기에는 학원비 아끼지 말자, 새롭게 배우고 싶은 거 있으면 배우자 이런 것도 포함이 당연히 되는데요. 근데 이게 조금 기준이 되게 명확해야 하기는 하는데 이제 뭔가를 했는데 돈 아까워, 괜히 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. 근데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나 돈을 써서 이걸 해봤는데 남들이 다 좋다는 이거를 해봤는데 나는 별로 만족도가 없네? 나 이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네? 라는 이런 경험을 쌓을 수 있고 또 돈 아까워 별로였어 하지만 그 경험이 약간 지식이 돼서 나중에 이제 사람들을 만났을 때 더 얘기거리가 생길 수도 있고 나중에 어떤 공부를 하다가 그때 내가 경험해본 게 그거였구나 뭐 이런 걸 깨달을 수도 있고 물론 내가 버는 수입에 맞춰서 그런 것도 해야겠죠. 부모님들이 아이를 키울 때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경험해보게 하잖아요. 아이가 거기서 막 100% 깨우쳐보지 못했다고 해서 돈 아깝다 이렇게 생각 잘 안 하시잖아요, 부모님들은. 왜냐면 그게 다 경험이 되어서 이 아이의 취향도 찾고 뭔가 적성도 찾고 그렇게 되니까.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한테도 그런 약간의 여유를 두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.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절약과 관련된 저의 가치관인데요. 내가 새 사람이 되지 않는 한 새 옷을 사지 않는다. 이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한 적 있는데 월든이라는 책에 나오는 문장이에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뭔가 아이패드를 새로 사면 공부가 잘 될 것 같아. 이런 거. 절대 아니잖아요. 뭐 비싼 옷을 입으면 내 가치가 올라가나? 절대 아니잖아요. 그래서 약간 새 물건에 약간 의지해서 뭔가 내가 달라진 듯한 그런 느낌을 느끼는 걸 굉장히 경계해야 하는 것 같아요. 다음. 그리고 인생 에세이를 추천해달라고 하신 분이 계셨어요. 제 인생 에세이는요, 이 침대 옆에 있는 서랍에 들어있습니다. 짜잔! 헤르만 헤세의 삶을 견디는 기쁨인데요. 여기 제일 처음에 작은 기쁨이라는 에세이가 있어요.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에세이입니다. 근데 이 에세이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. 제 20대는 약간 팬데믹을 기점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. 딱 2020년에 제가 한국 나이로 25살이었거든요. 저는 20대 초반에는 대학교를 다니면서 대외 활동도 하고 아나운서 학원 수료도 하고 어학연수도 가고 또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많이 놀고 그렇게 좀 대외적인 활동을 많이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그런 식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요. 제가 남들이 좋아하는 거랑 내가 좋아하는 거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. 분명 혼자 있던 시간이 부족했던 거는 아니거든요. 근데 내 자신한테 집중하는 시간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. 아무리 혼자 있더라도 요즘은 뭐 계속 인스타그램 보고 뭐 유튜브 보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계속 보게 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집중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, 외부에 집중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때 당시에는. 그래서 막 사람들이 이거 예쁘다 하고 막 비싼 것들 사고 막 이럴 때 저도 같이 했어요. 그런 것들을. 근데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. 그걸 정말 좋아하면 해도 돼요. 예를 들어서 제 친구 중에 가방, 신발 이런 걸 진짜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. 그 친구는 그 포장까지 다 남겨놔요. 그리고 심심하면 그 포장들을 다시 다 꺼내가지고 본대요. 너무 예뻐서. 쇼핑을 정말 많이 하는데도 그 모든 거 하나하나가 너무 예쁜가 봐요. 그걸 보면서 나는 이걸 좋아하는 게 아니었구나 라는 걸 좀 깨달았어요. 팬데믹 때 정말 오래 혼자 있어 보면서 내가 진짜 깊은 행복을 느끼는 순간? 진짜 안정을 느끼는 순간은 뭔가?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건 뭔가를 좀 찾아봤던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진짜 별게 없더라고요. 그냥 뭔가 기분 좋게 써지는 펜, 뭐 만년필, 연필 이런 거 하나 들고 그냥 이렇게 끄적끄적 일기 쓰고 할 때 너무 행복하고
그냥 집에서 창문 열어놓고 날씨 좋을 때 뭔가 바깥 바람 냄새 맡으면서 책 읽거나 영화 보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. 그때 그 안정감과 너무너무 깊은 행복을 느끼고 나니까 뭔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하고 나서 더 행복한 거? 이걸 느끼고 나니까 좀 제 행복감의 깊이가 달라졌던 것 같아요. 또 그때 이 에세이를 읽게 됐어요. 근데 굉장히 공감이 가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. 그리고 진짜 나한테 행복을 주는 게 뭔지 하고 나서 그냥 허무해지는 것들 말고 내가 더 행복해지고 내 삶이 더 괜찮아졌다고 느끼게 되는 그런 것들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. 다음은 추구미에 대해서도 물어봐 주셨는데요. 추구미, 저는 옛날부터 좀 화려한 것보다는 단정하고 깔끔한 거에 약간의 포인트가 되는 것들이 있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. 좀 클래식한 거? 좀 차분한 톤앤톤 스타일링을 좋아해요. 근데 이제 소재가 매트한 것과 실키한 거, 뭔가 글로시한 거의 적절한 조화 이런 것들이 되게 예쁜 것 같아요. 근데 그 최근부터 이제 막 와이드 팬츠에 막 이런 것들 Y2K 이런 거 유행했잖아요. 그때 딱 제가 또 막 대학원 다니고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편안한 막 큰 이런 옷들을 입어보다 보니까 약간 제 추구미가 좀 짬뽕된 것 같아요. 다시금 좀 미니멀한 클래식한 그런 룩으로 저의 추구미를 좀 이렇게 재조정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3가지. 첫 번째는 가족인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그 가족을 지킬 수 있는 힘? 약간 건강한 몸과 정신? 그리고 좀 지혜로운 머리. 그리고 물론 돈도 있을 수 있겠고요. 뭐 네트워크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? 이런 걸 또 아우르는 게 약간 품성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뭔가 마음이 건강하고 성실하고 착하고 지혜롭고 사람들에게 잘 베풀고 그러면 이제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는 힘도 생기지 않나?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3번째는 즐거움인 것 같아요. 좀 이런 작은 행복들, 건강한 관계, 그리고 뭔가 창작 활동이나 배움, 좀 즐거움을 주는 것들, 그런 요소들이 있는 거, 그게 또 인생에서 중요한 거, 3번째인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내년 계획을 한번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. 내년에 좀 새로운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. 좀 새롭게 도전하는 것들이 생길 계획인데요. 일단 유튜브 계획은 조금 더 제 얘기를 많이 하는 그런 채널을 만들고 싶어요. 뭔가 내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 내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을 말해도 괜찮을까? 이런 걱정들이 좀 많았는데 그런 저의 조금 약간 완벽주의적인 그런 성격들이 제 한계를 약간 만들지 않나? 라는 생각을 요즘 좀 많이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그걸 조금 깨고 우리 달고나들이랑 좀 더 친밀해지고 좀 더 제 얘기를 많이 하고 그냥 똑같은 그런 브이로그가 아닌 저만의 이야기와 생각이 담긴 그런 영상들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그리고 또 내년 계획, 내년 목표 중에 하나가 되게 좀 일이 많아질수록 통제형의 성격이 좀 세진다는 느낌이 들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자유롭게 융통성 있게 닥치는 일들을 좀 빨리빨리 쳐내는 것이 필요한 것 같은데 저는 뭔가 이게 한눈에 안 보이고 세팅이 안 되어 있으면 이렇게 행동력이 좀 안 좋아지더라고요. 이게 좀 책임질 일이 많아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생긴 안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. 요즘은 내가 실수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이런 안 좋은 습관이 생긴 것 같은데 좀 더 융통성을 찾고 좀 더 유연하게 일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? 이런 것들을 꼭 찾고 싶어서 그러기 위해서 약간 명상이라든지 마인드 컨트롤하는 방법들? 이런 것들을 내년에는 좀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공부해보고 싶어요. 그게 이제 내년 계획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 다시 한번 10만 구독자님들과 함께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우리 달고나가 이제 10만 명이 모였어요. 와! 그만큼 제가 더 내년에는 재밌는 콘텐츠들 많이 만들어 볼 테니까요. 저와 오래오래 함께 해주세요, 여러분. 사랑합니다. 안녕.